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담입니다. 어제의 사주란 무엇인가에 이어서 오늘은 사주를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주를 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사주를 뽑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사주를 어떻게 뽑았느냐? 사주란 연월 일시를 알아야지 뽑을 수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자, 원래는 이런 책을 보고 뽑습니다. 연월을 보고 뽑고, 월을 뽑고, 일을 뽑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찾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생활인입니다. 책을 보고 뽑는 것도 요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시간을 절약해야 되겠죠. 이런 휴대용 완세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멋진 무기가 하나 있죠.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만세력이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게 정리됩니다. 여러 가지 사주를 뽑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저는 원광 만세력이라는 걸 애플리케이션을 추천합니다. 원광 만세력. 원광대에서 만든 만세력인데 가장 정확하고 보기도 쉽고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애플리케이션의 원광 만세력을 찾아서 다운로드하면 이렇게 뜹니다. 원광 만세력. 자,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광 만세력에 만세력을 누르고 연월일시 즉 사주를 칩니다. 한번 쳐볼까요? 예를 들어서 1970년 3월 1일이다. 양력이다. 자, 요즘은 어렵게 시간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아시면 간지 입력이라는 것을 누르면 되고요. 모르면 출생시 불명이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눌러서 안다고 가정하고요. 여기에 남자와 여자를 선택하시고 양력과 음력, 윤달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치고요. 시간을 칩니다. 자, 옷이 낮에 태어났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초이야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뭔가 두둥하고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주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원리를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결국 사주를 분석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내용을 분석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기호처럼 보이시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제 설명을 따라오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맞추기가 힘이 드네요. 자, 만세력을 눌렀을 때 제일 위에 뜨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제 말씀드린 4개의 기둥이 8개 글자라고 한 부분이 바로 이 위에 부분입니다. 연월일시. 위에는 말씀드렸지만 위에 4개는 하늘의 기운, 밑에 4개는 땅의 기운.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짝을 이뤄서 4개의 기둥으로 8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한자가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만 실제로 사주에 쓰는 한자는 다
다 해서 22개밖에 안 됩니다. 하늘의 기운의 글자가 10개, 땅의 기운을 의미하는 글자가 12개, 그래서 22개의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게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공부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한자를 외워야 되는데 그 숫자는 22개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주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 위의 것은 타고난 사주팔자를 의미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는지는 다음에 하나씩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사주를 뽑는 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계략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는 타고난 사주, 어제 말씀드린 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운명의 명, 바뀌지 않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글자 말고 여기에 중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1이라고 적혀 있죠. 요거는 나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어제 말씀드린 운명에서 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아래 부분인데 이것은 큰 틀의 운, 즉 어제 말씀드린 대운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운. 그럼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주명리학의 용어로 대운세수라고 합니다. 대운세수. 큰 틀로 봤을 때는 이 대운이라는 게 사이클이 30년씩 회전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 없습니다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가는데 요 30년씩 회전하는 것을 10년씩 쪼개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정밀하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숫자 1이 의미하는 것은 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1세, 21세, 31세, 41세, 51세 이렇게 이분의 운명은 1이라는 나이의 숫자에 따라서 10년의 운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려운 말로 대운세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운세수는 0부터 9까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0, 즉 10이 들어올 때마다 바뀌는 거죠. 10, 20, 30, 40 이렇게 바뀌는 분이 계시고 1, 11, 21, 20, 31, 41, 51세 이렇게 바뀌는 분이 계시고 숫자는 다 다른데 자, 그럼 이 대운세수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론이 꽤 복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생활인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만 아셔도 사주를 분석하거나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위에 거는 숫자를 의미한다. 대운세수라는 것인데 이분의 사주는 대운은 1이라는 숫자가 들어올 때마다 큰 틀의 환경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21세에는 이런 대운에, 31세에는 이런 대운에, 41세에는 이런 대운에 10년의 운들을 보는 것인데 현재 이분은 51세에서 61세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51세에서 60세 사이에 10년의 이분의 대운이 현재 들어와 있다.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뭘 의미하느냐? 다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복습해 드리면 자, 이 위에 거는 운명이라는 것 중에 명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 이 부분이죠. 8개의 글자. 그 밑에 부분은 대운. 요 밑에부터는 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게 대운인데 30년씩 사이클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데 그걸 쪼개서 10년씩 본다. 그런데 이분은 1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건 어제 말씀드렸던 연운, 1년의 운을 의미하는 겁니다. 혹은 세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주 용어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1년의 운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이게 움직이죠. 올해는 2020년인데 경자년, 자는 쥐띠를 의미하고 위에 경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의미합니다. 쇠. 그래서 경자년은 쥐띠인데 위에 쇠는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에 올해는 흰색 지혜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내년은 신축년입니다. 요 밑에 거는 그분의 나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올해 51세, 내년에는 52세 이렇게 계속 변화해 나가는 거죠. 내년은 신축년인데 소띠입니다. 소띠.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도 쇠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년엔 흰 소의 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민년인데 이는 호랑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위에 임은 큰 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은 호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가고요. 자, 이 밑에 것은 또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월운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달의 운이 어떠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다시 설명해 드리면 위에 거는 운명 중에 명, 바뀌지 않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밑에 세 가지는 운을 의미하는 건데 가장 위에 거는 대운이라고 하는 30년의 인생의 계절, 사이클을 의미하는데 10년씩 쪼개서 본다. 그리고 숫자는 0부터 9까지 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밑에 것은 1년의 운을 보는 거다. 그 밑에 것은 한 달의 운을 보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쉽죠?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다 해도 위에 하늘의 기운의 글자가 10개, 밑에 땅의 기운에 의미하는 글자가 12개, 22개의 글자가 계속 회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60개의 글자가 계속 위에 하늘의 글자, 하늘의 기운을 의미하는 글자 하나, 땅의 기운을 의미하는 글자 하나가 짝을 이루어서 계속 돈다. 그 도는 게 끝없이 도는 게 아니고 60개로 계속 돌고 있는데 그래서 한 사이클이 돌고 나면 다시 갑을 맞았다 해서 회갑이라고 합니다. 한 사이클이 돈 거죠. 그 사주를 볼 때의 한자는 다 해서 22개다. 그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사주가 얼마나 쉬운 학문인지 알 수 있으시겠죠? 사주를 어렵게 이해하면 전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 한자 22개를 가지고 노는 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일진이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일진이 좋다, 나쁘다. 일진이 더럽다, 좋다 할 때 일진은 별개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번 달에 일진을 적어놓은 표입니다. 물론 이것도 어떻게 돌고 있느냐? 다 60개를 사이클로 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은 4월 28일입니다. 신축일이다. 오늘은 흰 소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사주를 어떻게 뽑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